네, 함께하는 학습 심리학의 핵심개념 우리가 10번째 고차 조건 형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우선 고차 조건 형성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이 고차 조건 형성은 뭐 고순위 조건 형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고순위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고차 조건 형성이 좀 더 입에 감기네요. 자, 고차 조건 형성이란 이미 확립된 조건 자극이 새로운 중성 자극에 대해 무조건 자극으로 사용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중성 자극과 조건 자극을 짝짓는 것을 우리는 고차 조건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고차 형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이 파블로프의 제자였던 프롤로브의 실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 소리,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프롤로브가 썼던 소리 자극은 메트로놈이었어요. 이거 메트로놈 소리 알죠, 그죠? 소리, 먹이, 침, 소리, 먹이, 침을 짝짓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제시하면 침이 나오겠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건 형성의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1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건 형성을 시키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x축은 타임, 시간 또는 뭐 횟수가 될 것이고 y축은 이제 침의 강도, 침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 먹이 침, 소리 먹이 침, 소리 먹이 침 하고 나서 소리를 제시했을 때 침이 딱 나오는 이제 요 최종 단계가 이제 침이 최대치가 나온 거죠. 학습이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뭘 짝짓냐면 자,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2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이번에는 검은색 사각형과 소리를 짝짓습니다. 보면 이 소리는 앞에서는 조건 자극이었죠. 그죠? 소리 먹이 침, 소리 먹이 침, 소리 침이었잖아요. 근데 이 검은색 사각형과 소리를 짝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요 단계에서는 마치 무조건 자극처럼 사용되는 거죠. 그죠? 소리를 제시하면 침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앞에서는 우리가 조건 자극이었지만 이 검은색 사각형 소리침을 하게 되면 요 순간에서는 이 소리가 마치 무조건 자극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은색 사각형의 입장이라는 것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검은색 사각형의 입장에서는 이 소리는 무조건 자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검은색 사각형 소리침, 검은색 사각형 소리침 하고 나서 검은색 사각형을 제시했더니 침이 나오는 거. 요건 이제 2단계. 그죠? 그래서 이렇게 1단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요 앞에서 사용되었던 조건 자극을 2단계에서는 마치 무조건 자극처럼 사용해서 중성 자극과 이 무조건 자극을 짝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이제 고차 조건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 검은색 사각형을 입장에서의 조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검은색 사각형 입장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검은색 사각형 입장에서의 조건 형성이 됩니다. 자, 보면 침의 양은 어때요? 맨 처음에 소리 먹이 침, 소리 먹이 침, 소리 침 했을 때의 침의 강도보다는 양보다는 검은색 사각형 소리 침, 검은색 사각형 소리 침 했을 때 검은색 사각형 침 했을 때는 훨씬 더 침의 강도가 약해지죠. 그 이유는 뭘까요? 또 이제 소리의 입장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소리의 입장에서 보면 소거의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무조건 자극 없이 조건 자극만을 계속 제시하다 보면 결국은 조건 반응의 강도가 약해져서 소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리의 입장에서 보면 소거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침의 강도는 점차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 침의 글씨체가 조금 작아지고 있죠. 네, 그걸 표현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을 고차 조건 형성, 이미 확립된 조건 자극이 새로운 중성 자극에 대해 무조건 자극으로 사용되는 과정을 우리는 고차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고차 조건 형성의 확장. 그러면 선생님 1단계, 2단계까지밖에 안 되나요? 아닙니다. 더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빗소리침, 소리 먹이 침, 소리 먹이 침, 소리침 1단계, 빗소리침, 빗소리침, 빗침 하면 우리가 이제 이 고차 조건성 2단계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빗을 다시 시계와 함께, 그죠? 시계 비침, 시계 비침, 시계 비침 하면 시계 하면 또 침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단계 간 것을 우리가 3순위, 2단계까지 간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2순위 조건 형성이라고 하고요. 3단계까지 간 것을 우리가 3순위 조건 형성. 예를 들어서 그 뒤로도 확장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무한 확장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소거가 되겠죠. 그죠? 소거가 되면 더 이상 조건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뭐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간에 소거가 되면 더 이상 확장될 수는 없겠죠.
1934년도에 핀치하고 쿨러가 이 US 자극으로, 아까 우리가 먹이를 맨 처음에 US 자극으로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 충격, 그죠? US가 전기 충격으로 줬을 때 5순위까지, 그죠? 최대 5순위까지 확장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극 같은 경우는 뭐 2순위 또는 이제 3순위 정도까지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US가 아주 강력한 전기 충격일 때는 5순위까지 확장이 되더라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고차 조건 형성의 의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이 자연적인 무조건 자극일 때만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것이 종밥, 그죠? 이런 밥과 같이 어떤 자연적인 무조건 자극일 때만 고전적 조건 형성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고, 자연적인 무조건 자극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조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들이 많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이런 조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들, 조건 자극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램의 1980년도의 연구를 봅시다. 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우선 암컷쥐예요. 발정기에 암컷쥐가 있고, 이 암컷쥐는 어떤 발정기에는 특별한 어떤 호르몬 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암컷쥐와 냄새 A가 연합되어 있겠죠? 그죠? 근데 만일 이 냄새 A를 전혀 다른 냄새 B와 조건 형성을 시키는 거죠. 그죠? 냄새 B, 냄새 A를 연합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수컷쥐에게 냄새 B를 제시했더니 실제로 이 수컷쥐가 암컷쥐를 찾으려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냄새 B만 맡더라도 이 수컷쥐가 너무 우아하구나. 만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연 상태로 확장시켜 나가 보면 냄새 A만, 그죠? 맡고 암컷쥐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는 쥐와, 또 냄새 A와 냄새 B를 가지고 암컷쥐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는 수컷쥐를 봤을 때 누가 더 짝짓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어요? 당연히 냄새 A와 B에 대해서 이 수컷쥐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는 이 쥐가, 그죠? 고차 조건 형성이 된 쥐가 훨씬 더 생존 또는 그 짝짓기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조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들이 많아지면 훨씬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학습 심리학의 신개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